당근. 정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던 채소입니다.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1위가 당근이거든요. 그나마 참 다행히도 이 올리브오일 마케팅 덕분에 살아남은 게 또 당근이에요. 왜냐면 당근에만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호박에도 많고요. 모든 채소에 많이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에요. 근데 유독 이 당근을 콕 집어서 지용성, 즉 물에는 잘 흡수가 안 된다. 이건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어라. 그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이게 대기업들 마케팅에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당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근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당근엔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가열한 순간에 다 파괴된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굳이 당근 볶아 먹어야 되나? 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나 당근은 껍질에 이 비타민 A가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좋은 이유는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A는 간에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야 돼요. 우리 눈 시력을 갖다가 회복하려면. 근데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할 일을 많이 도와주는 거죠. 당연히 간이 피로가 덜 하니까 눈 시력도 좋아지고 황반변성. 얼마나 루테인 지아잔틴 많이 드십니까? 효과 없어요. 약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부모들, 공부하는 수험생 자녀들,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데 눈이 침침하시다고 매일 인공눈물 넣으시는 분들, 당근 좀 드셔보세요. 근데 당근 생으로 드시기 힘들죠? 주스해서 드세요. 갈아서 드셔도 되고 착즙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요, 당근 진짜 달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주스부터 매일 하루 한 잔 드신다면 2주만 지나도 눈 침침한 게 사라진다. 이거는 남녀노소 다 가릴 게 없이. 그리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배변 활동도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때보다 흑당근으로 사십시오. 세척된 거 껍질 다 벗긴 거 돈 더 주고 사지 마시고 그 돈 차라리 써서 유기농으로 산지에서 직송으로 다 배송와요. 그래서 유통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흑당근 이용하셔가지고 물에 그냥 흙만 씻어서 흙 먹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진국형 병이 비염하고 아토피예요. 왜? 흙을 접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CA 주스, 까 주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네. 당근, 양배추, 사과. 당근 주스를 따로 드셨다면 이번에는 나는 주스만 드시면 조금 허전해 하시면 사과와 양배추 저는 같이 드시길 추천드려요. 사과는 모든 정말 비타민C를 포함해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특히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요, 사과 한 알,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주선을 띄우고 달나라 화성을 탐사선을 보내지만 아직까지 사과 하나를 그대로 복제를 못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항암 물질이다. 그리고 변비를 예방해준다. 최근에는 무슨 특정 사과에서 추출한 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냥 사과 드시면 되잖아요. 또 가공한 거 드실 필요 없고. 근데 사과 역시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있다. 제발 사과 껍질 좀 벗겨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사과 껍질 좀 벗겨서 주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사과 껍질 먹던 친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서부터 다들 껍질 벗겨주니까 집에 와서도 껍질을 안 먹는다니까요. 껍질을 안 먹으면 말짱 꽝입니다. 사과는 모든 채소 과일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과는 특히나 껍질째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장 변비를 해결해 주더라. 변비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피부 트러블이 좋아지겠죠. 만성 두통도 사라지고. 만성질환 환자들, 특히나 암 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주는 게 사과하고 당근 착즙 주스입니다. 여기에 함께 뭐가 들어갔냐? 양배추가 들어간 거예요. 왜? 위암 환자들한테 이게 특효약이라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양배추즙. 우리나라 이제 녹즙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녹색 채소를 이제 많이 짚는 게 이제 녹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꼭 녹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드셔라. 양배추에는 비타민 U.
위장에 가장 좋은 게 확인됐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 영양제에서 온 게 아니고 모두 다 여기 사과, 당근, 양배추에서 뽑아가서 영양제로 팔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확인이 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쌓인다, 가공한 순간에. 그래서 이도 저도 좋다는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과, 양배추 두 개만 나는 계속 먹어야겠다. 양배추는 커요. 그리고 제가 양배추 추천드리는 게 효과 대비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물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소 과일은 하지만 그래도 치킨값보단 싸다니까요. 과자 한 봉지에 3,000원 하잖아요. 양배추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유기농으로 된 것도 뭐 떨이로 사면 2,000원에도 살 수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거 한 4분의 1 정도 매일 썰어갖고 채채 썰어서 드셔도 되고, 나는 아직은 채소 과일 직접 씹어 먹는 건 불편해. 면 집 내서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갈아 먹으면 조금 더 맵거든요. 알이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남들 따라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양배추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거는 일본에서 많이 사와서 드시기도 하는데 원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양배추까지도 한번 챙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아예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다만 그 횟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동물성 식품, 육류, 어류, 유제품류를 매일 삼시세끼 먹으며 어린 아이들부터 먹으며 살아온 시절이 없었다. 그 결과는 뭐다? 우리나라 9세 아이들 사망률 1위가 여러분 암입니다. 암. 믿겨지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이죠. 저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채소 과일을 안 먹고 어렸을 때부터 가공육을 먹고 환경 호르몬이 가득 들어간 환경에서 살고 아프면 아이스크림 먹이고 울면 젤리 주고 사탕 주고 밥 안 먹으면 치킨 시켜주고 피자 먹이고, 이미 동물도 붉은색 고기류도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공육, 이것을 다시 한번 유통시키기 위해 전 세계로 방부제, 착색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감미료, 제일 대표적인 1군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가공육,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보통 암은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데 10년도 안 된 애들이 암이 걸렸다니까요. 사망률 1위예요, 원인. 우리나라 가공육 그 정도로 몸에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1970년대부터 직접. 그래서 이 가공육은 고기가 아니다. 그냥 정말 값싸게 만든 도축한 부산물들 다 갈아가지고 그냥 단짠의 그 맛을 내려고 인공 첨가물들 넣어서 화학 첨가물들이 우리 뇌를 중독시켰다. 그래서 가공육 드시지 말고 차라리 그냥, 또 꼭 한우 툭불 뭐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청정육, 동물성 사료 안 먹고 풀 뜯어 먹고 방목시켜 놓은 그러한 게 더 싼 고기도 있어요.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간단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간단하다고 비엔나 소세지, 베이컨, 그래서 아프기 전에, 뭔가 몸이 신호를 주기 전에 이미 알려준 거, 발암물질 들어있다, 가공육은 먹으면 안 돼. 술, 담배도 팔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안 알려주는 거죠. 왜? 부대찌개 홈쇼핑에서 팔잖아요.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때 파는데 이거 먹으면은 발암물질 들어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한하셔야 돼요. 맛있다고 매일 드시지 말고, 매일 드셨던 분은 제한을 조금씩 하세요. 근데 못 끊는다? 이거 중독된 거고, 그럼 결국에는 당뇨 오는 겁니다. 비만 오고. 살이 좋은 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염증 덩어리지. 그래서 가공육은 진짜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는 더 이상 완전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건강기능식품 뭐 팝니까? 산양류 단백질 팔잖아요. 우유가 몸에 안 좋다니까 뭐 우유의 특정 성분 뽑아가지고 MVP라고 어려운 말처럼 만들었지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 전혀 아니다. 채소 과일을 먹으면 가장 공격하는 게 단백질 보충 어떻게 하느냐. 힘이 안 나는데 고기를 어떻게 안 먹냐. 이 마케팅에 여러분이 세뇌되신 거라고요. 거기에 뭐예요? 축산업이 같이 발달하니까 전 세계 우유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화가 되면 반드시 축산업, 낙농업이 같이 발달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우유가 그렇게 좋으면 다 큰 소가 서로 젖빨고 있어야죠. 그런 소 보셨어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라고요. 다 큰 성인들. 그럼 아이들한테는 좋냐?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대표적으로 비염 아토피를 갖고 온다. 우리가 진짜 저기 몽골이나 뭐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냥류 젖짜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원유의 영양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멸균, 살균 되면서 단백질 변성이 되면서 독이 생겨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어렵게 제가 카제인이라는 성분 단백질이 인간은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전 인류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이 소의 젖은 먹게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유청 분리단백질 썼다. 이거를 또 해서 커피가 디카페인을 제거한 게 더 몸에 안 좋듯이 우유를 계속 변성할수록 단백질과 당 성분이 만나서 이걸 당독소라고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 AG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발암물질의 가장 심각하다. 이 설탕보다 더 심하다. 밝혀졌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유, 치즈, 버터 제발 매일 먹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비염 아토피 있다고 병원 데려다니고 또 스테로이드 먹이고 항히스타민제 먹이고 진통제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그러니까 더 아프죠 애들이. 그래서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다 밝혀졌다. 단백질 파우더조차도 더 소화 흡수가 안 된다. 이 과학적 진실은 놔두고 그냥 영양학적으로만 좋은 것들만 마케팅으로 뽑아서 팔아야 되는 입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사기쳤다,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순진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디다 돈을 써야 될 건지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의 정보를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냐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들여진 이유는 이거예요. 고기와 우유, 생선, 이 동물성 식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백질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가공육도 싸니까 정말 싸죠.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우유는 이제 비싸요. 뭐 1리터에 3,000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채소 과일이 비싸다는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값싼 거 먹게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뭘 드셔냐? 두부 드셔라. 콩 많이 드셔라. 우리나라에도 비건 헬스가 생겼습니다. 즉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드시면서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단백질 파우더 먹고 닭가슴살 백날 먹고 해봤더니 비염, 아토피, 스테로이드 부작용, 성기능 저하, 각종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황소가 뭘 먹습니까? 그 근육질에 황소가, 소가 뭘 먹으면서 그 일을 해요? 풀 먹어요. 고릴라 뭐 먹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40배가 힘센 과일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뇌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팔기 위해서. 술, 담배가 그래왔듯이 50년에 걸쳐서 술, 담배가 발암물질로 19금으로 지정됐듯이 커피, 우유, 가공육 다 그렇게 지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먼저 시작된 게 있죠. 제가 가열하면 모든 게 파괴된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이게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지혜예요. 가열해서 먹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콩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짜 안 먹잖아요. 조, 수수, 이러한 콩류 진짜 안 먹잖아요. 예전에 먹어왔는데.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가열을 해서 만든 게, 콩을 가열해서 만든 게 두부고,
두부는 심지어 얼렸다가 먹으면은 그 단백질 흡수율하고 영양성분이 더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된 유일한 식품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먼저 수천 년 동안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서양 비건 채식주의자들도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가열했는데 저거 가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부를 드시면 단백질은 다 말끔히 해소가 된다. 응? 그래서 콩으로 만든 똑같은 태생은 같지만 태워서 먹는 커피를 먹을 거냐, 두부에 돈을 쓸 거냐, 두부 유기농 두부 드시면 돼요. 첨가제들 이제는 다 안 넣습니다. 문제들이 지적이 많이 되니까. 소비자가 현명하게 요구를 하면요,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요새 유기농, 비건 인증, 동물 복지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GMO, 유전자 변형된 콩 안 쓴다, 밀 안 쓴다. 그래서 가공육 우유나 동물성 단백질에 거기에 또 한 번 돈을 비싸게 주지 마시고 콩, 두부, 식물성 단백질, 현미만 드셔도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자녀들 둔 어머님들,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이 바뀌셔야 자녀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그게 쌓여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단백질 불안하는 마케팅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제발 단백질 가루 파우더, 산양류 단백질 좀 사드시지 마라. 그 결과는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요, 제약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 바로 불면에 좋다. 근데 이거는 참 건강기능 식품군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가공식품으로 넣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성분이 바로 락티움인데요. 락토카리움이라는 이 하얀색 물질에 들어있는 화학명이에요. 이게 바로 상추하고 치커리에만 들어있습니다. 이제 상추 역시 우리도 수입이 되어서 이제 생활화된 거고, 치커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입해 와서 이제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선왕족 세종실록에요, 세종이 황희정승하고 제주도에서 진상된 올려진 귤을 먹는데 귤 한쪽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귤을 임금한테 진상하는데 세 쪽만 납품한 거예요. 세 박스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우리 뭐 유기농 2, 3만 원이면 10kg 먹고 막 그렇잖아요. 제주도 유기농 강귤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상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에 그렇게 무한 리필로 해놔도 안 먹어요. 상추, 깻잎, 마늘 안 드신다고요. 왜? 회식하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는 게 남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몸을 더 상하게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인류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상추쌈을 해 먹고 쌈을 싸 먹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채소쌈하고 같이 먹을 때 고기가 더 흡수가 잘 되는구나. 상추는 예전부터 그래서 기록이 많습니다. 옛 학명으로는 와거라고도 쓰였고, 상추씨는 와거자라고 쓰였는데, 씨앗까지도 임산부들에게 젖을 잘 돌게 하고, 즉 수면을 잘하게 한다는 것은 호르몬 균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걸 진통진경작용을 갖고 온다는 건데, 이래서 신경을 안정시켜 주니까 숙면을 갖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이 물질만 뽑아서 한다고 해서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모르핀처럼 써볼까 하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뭐 이런 게 또 새로 계속 내는 거예요. 뭔가 파는 입장들에서는. 그러면 이 락토카리움이, 락티움이 상추에서 갖고 오는 거네. 그럼 이렇게 또 하죠. 요새 상추는 계량해서 이 락토카리움이 없어요. 그래도 나요. 그래도 낫다고요. 상추 먹는 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상추 먹었냐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꼬박꼬박 졸면. 응? 근데 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잠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루에 정말 내가 불면에 진짜 시달리신 분들,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정말 뭐 신경 안정제 먹기 싫고, 그리고 내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불치라고 할 때 하루에 상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을 드실 때 드셔도 되고, 점심 저녁에는 항상 기본 10장에서 20장까지 그 정도 정성을 계속 들여주셔야 몸이 바뀌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단순 알약 하나에 이게 의존하니까 물론 플라시보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몸은 더 상한다. 그래서 상추는 유일하게 수분이 90% 이상이다. 그 다음이 토마토가 제일 많은데 그런 애들 7, 80%란 말이에요. 얼마나니까 이게 많냐. 근데 채소에 많은 수분은요. 그냥 물하고는 다릅니다. 진액이라고 해요. 혈장, 림프액 이런 것들을 이루는 몸 안에 있는 그 진액을 이루는 그게 모두 들어가요. 뇌에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열한 순간엔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상추 뭐 조림해 먹는데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건 저는 추천 안 해요. 숨 죽인다고. 응? 그래서 잠깐 살짝 데치는 정도까지만 가열을 뭐 그건 한 게 아니니까 100도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데치거나 삶는 그 정도. 그게 인류 문화가 불을 이용해서 먹어온 조리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뭐다? 이 좋다는 상추도 태워 먹으면 안 된다. 상추 싸 먹으면서 고기 싸 드시면서 막 숯불에 상추를 태워 드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말고 상추는 있는 그대로 많이 드시면 당연히 몸에 책이 쌓일수록 배변 활동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CCA 주스 나 알겠어. 사과, 당근, 양배추. 근데 나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신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케일 아니면 샐러리. 케일, 샐러리 구분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추가 있다면 외국 서양에서는 이 샐러리가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일 정도로 물론 요새 아이들은 많이 안 먹겠습니다만 샐러리가 상용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샐러리하고 케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하고 샐러리 하나씩 그냥 착즙해서 드셔도 되고요. 샐러리 그냥 갈아서만 드셔도 돼요. 2주만 해보세요. CCA 주스가 나랑 좀 안 맞아 하신 분들은요. 케일이나 샐러리 주스로도 효과를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케일 주스, 샐러리 주스로 해서요. 기적의 주스로 불려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특정 뭔가 더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엉뚱한데 비싸게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케일과 샐러리 통해서 현재 몸 상태를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착즙 주스는 5분이면 흡수가 됩니다. 그게 독소를 배출해내겠죠. 그래서 반드시 완전 배출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흔한 게 두드러기 발진인데 그 이전에 먹자마자 설사를 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염, 아토피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 더도 말고 딱 2주만, 길게는 3주면 반드시 몸이 어느 순간 모르게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몸이 좋아지려면요. 그냥 뭐 하나 딱 먹는다고 해서 눈 뜨고 일어났는데 확 좋아질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고 그 욕심을 부리게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증은. 그래야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가고 그러죠. 왜? 저기서 약 먹었더니 잘 됐더라더라. 저기서는 더 빨리 없어졌다더라. 증상만 없어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몸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CC의 착즙 주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효과가 가장 빨라서 그래요. 왜? 흡수율과 이 효율이 5분밖에 안 걸려요. 채소 과일을 갈아 먹는 거는 30분 정도 걸리지만 착즙 주스는 5분이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당연히 덜 들고 그게 각자 몸에 필요한 것들을 독소를 배출해내겠죠. 그래서 반드시 완전 배출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흔한 게 두드러기 발진인데 그 이전에 먹자마자 설사를 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다. 설사는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게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왜?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해내는 가장 첫 번째 방어기제다. 예전에 그래서 지사제를 엄청 먹여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래서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백날 유산균 2년 동안 꼬박 잘 먹다가 대장내시경 하려고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좋은 게 확인이 돼서 전엔 2년 만에 받아라 했던 게 5년 만에 받아라 이렇게 된 건데 설사라는 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몸에 좋은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멈춘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 설사는. 몸에서 그냥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염, 아토피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 왜? 콧물, 기침, 감기 역시 우리 몸이 자연 배출해내는 자가치유 현상입니다. 이거를 항생제로 꽉꽉 눌러버리니까 폐렴이 오는 거예요. 노인들 사망 원인이 폐렴인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침, 감기 하니까 항생제 먹이고 거담제 먹이고 가래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채소, 과일, 착즙 주스를 먹으면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 더도 말고 딱 2주만, 길게는 3주면 반드시 몸이 어느 순간 모르게 달라집니다. 그 현상들 싹 없어져요.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만 먹는데 그건 뭐 효과적으로 먹자는 거예요. 갈아서 먹든 착즙으로 먹든 그냥 원물 씹어서 드셔도 이러한 가려움이 생겨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금연을 하신 분들, 담배 피다가 금연하시면 가려움증 나오거든요. 커피 먹다 끊으면 두통 오거든요. 그게 바로 몸이 살아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해서 다시 또 스테로이드제 먹고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고 그러면 다 말짱 꽝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몸에 대한 그 힘, 자가치유력,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믿으시고 꼭 2주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가나 유튜버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약사죠.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에서 현재 예방원 한약국 역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입니다. 그렇다면 뭐다? 저 역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입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심지어 군사 무기를 팔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회다. 그런데 뭐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독재 국가가 아니고. 그러면 개개인이 올바른 정보를 균등하게 받아서 선택은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저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이건 제 입장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입장?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과학 학문을 해나가는 과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수죠. 왜? 그 입장은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모든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는요, 마케팅에 의해서 돌아가요. 물건을 팔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 채소, 과일 많이 먹으세요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영양제 먹지 마세요는 광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신에 연구 논문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아파봤으니까. 저도 예전에 매일 비타민C 챙겨 먹던 시절이 있었고 오메가3 유산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더라. 제가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 상담하고 채소과일식 처방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또다시 이렇게 또 공부를 해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이 소수의 목소리가 0.00001%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몸이 수십 년간 유산균 오메가3 먹어왔는데도 변비가 있고 만성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면 그거부터 끊어보시라고 가장 먼저 먹지 말아야 될 화학 첨가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부터 끊어보라고 단언합니다. 분명히 몸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미국 신장협회 이 두 곳은요,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각종 약을 전 세계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인데, 대표적인 기관인데, 의사들한테 오메가3 영양제 심혈관 질환 예방하지 않는다, 효과 없다, 처방하지 마라.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칼슘제 영양제 처방 안 하고 음식으로 먹어라. 그게 이제 생활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꼭 내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진국, 강대국,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만하거든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서 누가 영양제 챙겨 먹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오메가3 유산균 먹으면 좋아할까요? 주면? 그거 먹어도 아무 효과 없거든요. 배도 안 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주는 걸 좋아하지. 우리 수십 년간 먹었다고요. 그중 대표적으로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게 오메가3입니다. 모든 영양제 시장은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요. 제약회사가 가장 많고 크니까요. 종합 비타민부터 부작용이 밝혀지기 시작해서 A, B, C, D 각종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타민 D가 최근에 고용량 쓰니까 심장마비를 갖고 오고, 칼슘을 고칼슘 먹었더니 되려 골다공증이 오고, 역시 심장질환을 갖고 오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주 2회 이상 생선을 안 먹는 사람들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오메가369, 가공식품에 오메가6가 많으면 가공식품을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다 미국 식생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공식품을 줄이면 될 걸 오메가3를 먹으라는 이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로 논쟁이 붙었어요. 왜? 효과만 없으면 차라리 나요. 영양제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임상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동물성 실험했을 때 효과가 없어요. 동물을 실험을 했을 때 쥐를, 원숭이를 놓고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임상 실험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약으로 만들고. 모든 약은 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으려면. 근데 교묘하게 시장을 형성한 거예요. 의사, 약사, 처방전 필요 없이. 제약회사가 훨씬 더 팔죠. 그래서 약사들이 전문이죠, 지금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산부인과에서도 비타민 D를 파니까요. 이 종지부를 찍은 게 2023년 7월 20일 날 오메가3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논문 발표한 단체 보고. 미국 심장학회, 미국 심장협회 이 두 곳은요, 혈관 질환에 관련된,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각종 약을 전 세계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인데, 대표적인 기관인데, 그럼 당연히 제약회사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합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리베이트 구조를, 짬짬이를 없애려고 의약 분업을 했단 말이에요. 의사, 약사를. 그래서 한의사, 한약사도 그래서 나온 거여서 저 같은 한약사도 있는 거고요. 한약을 믿고 먹게 직접 조제해라. 그 취지예요. 다 좋죠. 근데 이게 이 영양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오메가3를 이제 하도 잘 팔리니까 의사들도 처방을 시작했다고요. 만성 간상동맥 질환자를 위한 가이드를 발표를 했어요. 6개 단체가. 미국 약사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약사들도 여기에 혁명을 같이 보태고, 뭐 국립지질센터에도 같이 하고, 간호사협회도 같이 하고. 결론이 뭐냐? 오메가3 영양제 심혈관 질환 예방하지 않는다. 효과 없다. 처방하지 마라. 의사들한테. 칼슘도 이미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칼슘제 영양제 처방 안 하고 음식으로 먹어라. 그게 이제 생활화된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약사들도요, 칼슘제 부작용 내에서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약사들 많습니다. 마그네슘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요. 근데 오메가3는 아직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제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옹호를 어떻게 치냐면, 이건 만성 간상동맥 질환자한테 해당된다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또 믿어요. 아니, 아픈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없는데 일반인들한테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다시 얘기가 붙어요. 비타민 C, D, 베타카로틴, 각종 영양제들 다 효과 없다. 쓰지 마라. 이게 진실이라고요. 10년이 넘어서 그 많은, 왜 의학도요, 아무리 이게 이권이 더 있어도 과학적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오메가3 영양제 먹어서 다 심혈관 질환 예방될 것 같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마비, 뇌경색, 뇌졸중 다 사망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 올라버렸다고요, 수치가. 그럼 얘네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없어서 이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 심방세동을 갖고 온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먹으면 부정맥이 온다는 거예요. 5년 이상 먹으면. 그럼 5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심각한 부정맥으로 온 거지. 심방세동으로 전립선암으로 확인이 된 거지. 그 전에까지는 각종 자잘한 만성질환들은 몸에 염증으로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오메가3 처방하지 말라는 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제가 완전 배출 책 탈고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렇게 12년 만에 완벽하게 발표한 연구 논문의 지침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나왔죠. 여기에 이번에 핵심적으로 이건 있어요. EPA 4g 이상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연구 환경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단서 조항이요, 하버드 의대 때문에 달렸습니다. 반대로 확실히 오메가3 영양제가 효과 없다 종지부 찍은 게 하버드 의대랑 쌍벽을 이루는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이오 클리닉이고 클리브랜드 클리닉인데,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연구 논문 뭐 어떻게 하겠냐는데요. 통지 엄청나게 해요. 그 전에 이미 전립선암과 심방세동을 갖고 오는 부작용이 확인됐는데 3년 6개월을 해봤더니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게 확인돼서 실험을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하버드 의대는요, 위약을 써야 되는데 비교 실험을 할 때 이 대조군을,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옥수수 시럽을 썼고 하버드 의대는 미네랄 오일을 썼습니다. 미네랄 오일을 먹은 이 실험군이요, 염증 수치가 올라버렸어요. 이때 EPA 4g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 영양제는 대부분 DHA, EPA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DHA는 확실히 효과가 없고 EPA 4g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조군 실험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하버드 의대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한 결과예요. 다행이었죠. 하버드 의대 명성 하나로, 네임밸류로 다 그냥 덮어버렸을 텐데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엄청난, 여기는 어떠한 데도 타협을 안 하는 데입니다. 제약회사들. 식품연구기관이랑 연구지원비를 얼마를 받든.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내가 계속, 약사들이 얘기해요. 오메가3 영양제 먹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피부질환 있고 하면 중단하라.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나와요.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나오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아 근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그걸 팔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이렇게 나온 정보들은 빨리 알고 판단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만성 강상동맥 질환자들한테 해당되니까 우리한테는 이상 없는 거겠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식에 안 맞는 판단을 하게끔 이미 여러분은 세뇌되었다. 암이 온다니까요. 심방세동이 온다는 거는 모든 장기에 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오메가3 먹이지 마십시오. 인간은 생선을 먹고 진화하지 않았다고요. 아프리카에서 누가 생선 잡아먹고 살았겠어요.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생선 잡아먹고 삽니까? 그럼 다 멸종했어야죠. 몽골에 사는 그 유목민들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유통이 되면서 채소과일을 많이 먹으면서 유제품, 동물성 식품 줄이면서 채소과일 많이 먹으면서 무려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요. 그러한 연구 결과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반대로 오메가3 영양제를 갖고 오기 시작한 에스키모,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 인조, 이 사람들 왜 심혈관 질환이 없지? 봤더니 생선을 먹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날생선을. 근데 여러분 날생선 안 드시잖아요. 다 가공된 거 먹잖아요. 오메가3 나오는 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까잖아요. 우리는 동물성 추출 안 합니다. 산패되지 않게 합니다. 식물성 식품 씁니다. 초저온계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 안 좋다는 거 서로들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되려 덴마크나 핀란드로 이주해가지고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다 심혈관 질환이 높아졌다. 그래서 효과가 확인 안 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미 부작용이 이렇게 확인된 거는 주류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된다. 역시 여러분한테 먹으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인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살아 보니까, 공포를,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을 극복해 보고 나니까 최소한 이런 길은 있구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비의 원인은 뭐다?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몸은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변비가 좋아질 때까지는 좀 제한을 하셔라, 가공식품은. 더도 말고 딱 2주 만이야. 2주 만에 연락 오셨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채소 과일을 먹는데, 언제부터 근데 우리가 변비약을 달고 살았을까요? 변비약 없으면 대변을 못 보고, 심지어 만성 변비가 생겨서 내성이 생겨서 어떠한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변비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생기는 거고, 실제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간과 콩팥이 700만 년 동안 처음 접하는 화학물질들이 들어오니까 뇌와 심장으로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독소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우리 몸은 요구를 하냐? 수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물은 들어오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독소들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만성염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수라는 말을 씁니다. 몸에 이 나쁜 물은 많고 변에는 이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변비의 원인은 뭐다?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럼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식이섬유, 섬유질. 가공식품은요, 성분 함량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뭐 칼로리, 뭐 단백질, 지방, 나트륨, 트랜스 지방, 당류 다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안심하고 돈 주고 사 먹게 만들려고 한 거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거기에 우리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간혹 식이섬유라고 써져 있는 경우 있어요. 가공식품인데. 식이섬유 음료가 대표적일 거고. 근데 식이섬유 써놓은 가공식품은 거의 없어요. 식이섬유는 어디서 얻냐? 살아있는 채소 과일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채소 과일을 먹는데, 나는 그래도 변비가 해결 안 돼 하신 분들은요, 그 양이 현저히 작은 거예요. 드시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갈아 드셔라, 착즙해서 드셔라. 왜? 우리도 문명의 이기를 좀 얻어야죠. 갈아서 착즙 내서 한번 드셔보신다면 변비 꼭 해결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7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70이 넘으신 할머니.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채소 과일, 먹을 게 채소 과일밖에 없던 시절이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1940년대부터 사셨으니까. 가공식품을 접하면서부터 이제 변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표현은 그래요.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해줬다. 어느 병원을 가도. 근데 커피 매일 드시지. 그것도 믹스 커피 3-4잔 드시지. 빵 좋아하시지. 뭐 이제 빵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떡 드시지. 라면도 이제 즐겨 드시고. 그러니까 국수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특징이. 그러니까 항변이 그거예요. 나는 뭐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안 먹는데. 근데 이 밀가루 음식이 주식이었어요. 거의 보니까. 빵은 안 좋다니까 끊었는데 국수.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가 마트에 가면 현미국수를 판다. 유기농 국수 판다. 우리 밀가루를 판다. 그러니까 통밀로 만든 걸 판다. 메밀국수를 드셔라. 뭐 가급적이면 변비가 좋아질 때까지는 좀 제한을 하셔라, 가공식품은. 더도 말고 딱 2주만 해라, 이분도. 국수 다 끊고요. 본인도 이제 다 다니다가, 대학병원 다니다가, 한방병원 다니다 안 돼서 저한테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킨 대로 한 거죠. 2주 만에 연락 오셨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제가 목포에 있는데 멀리 진주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몸은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변비 있으신 분들. 커피가 이뇨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만성 변비의 주범이 바로 커피입니다. 모든 질병을 갖고 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담배랑 똑같습니다. 발암물질부터 해서.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 뭐 매일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가공식품부터 끊어보시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